안녕하세요. 송송가정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은 고3이라는 이유, 입시생이라는 이유로 집안에 어른 중에 어른으로 만들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교 한 20명가량을 뽑아서 밀레니엄 반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우리나라는 참 묘한 말이 있어요. 자율학습. 타율학습이면서 겉은 자율학습이래. 두 얼굴.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남아서 20명이 공부하는데,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 우리 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런 얘기까지 좀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무슨 너무 깊은 뜻은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썼어요. 제가 쓰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그냥 우러나와서 뭐 이렇게 마음으로 썼나 봐요. 근데 저는 학교에 가보지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지나친 간섭 같고. 근데 한 번은 내가 가봤어요. 한 번. 갔더니 아들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걸 그때 보고 알았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갸우뚱만 하는 거예요. 유일하잖아요. 20명 중에서. 선생님들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공부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녀석이라서 뽑았는데 이러니까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너는 왜 이러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들의 말에 의하면 6시간 공부하느니 5시간 공부하고 1시간 동안 지혜 달라고, 5시간 동안 공부해도 충분히 기억 잘할 수 있게, 이치를 터득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이렇게 성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 아들이 결국은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은 뭐 출세가 잘하는 것이 과연 복이냐, 낙선도 크게 보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 재수가 복이에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승승장구가 아니라 재수를 젊었을 때 쓴 경험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나고 나서 대학 가서가 아니고 재수 막 할 때. 그러면서 2월 말에 재수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서 재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된, 그리고 재수를 해도 학원 가기도 어렵고 학원에 유명한 학원에 가지도 못한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좋은 학원에, 그리고 학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헌금을, 재수 감사 헌금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죠. 우리 아들이 이런가 하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 당시 제가 사업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언젠가요? 그게 아마 뭐 IMF 지나고 나서인가 뭐 언젠가요? 2008년 그거구나. 예,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금융위기가 있을 때예요. 맞아요. 저도 참 그때 어려웠어요. 정말 어떨 때는 참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일이 어려워서. 아이들은 이제 재수도 하고 고3이 고2, 3, 2구 이제 곧 대학도 가야 하는데, 근데 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지도할 수 해서 좀 벌게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부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고3을 가르치면서 재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르치겠다는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학원비 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빚쟁이잖아요. 집을 사도 빚쟁이, 사업을 해도 빚쟁이, 예. 은행에서 다 이렇게 빌리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돈이 생기면은 어서 갚아야 하고, 이자 때문에도 그랬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들이 그것을 알아요. 철들어가지고. 그래서 재수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원비를 벌고 재수하면서 학원 다녔어요. 참 좀 기인인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의 우리 아들의 외조부, 조모, 외할머니, 저의 장모님이 5월 23일이 음력이니까 양력으로는 6월, 7월쯤 됐죠. 생신이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와중에 할머니에게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손잡고는 못 가고, 돈은 엄마가 받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저기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위아래 한 벌 잘 막 밝고 꽃이 있고 그런 옷을 한 벌을 해서 했더니 그렇게 좋고 여기저기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옷이 어떤 옷이 되었느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수의를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비단 옷을 수의로 하는 나라였는데,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를 천시하면서 죄인들이 입어야 할 삼배 옷을 입게끔 해가지고, 원래는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비단 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간직했다가 죽으면 수의로 그걸 입었습니다. 근데 삼배로 입는 악습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 있어서, 원래는 사실은 삼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화장을 하시면 불과 몇 시간, 하루 이틀 입을 거니 평소 때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즐겨 하셨던 흐뭇해 하신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가족끼리 이게 대화가 돼서 다 만장일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때 해드린 옷으로 입고 장모님 수의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 참 이거 가르치면서 코피 터지면서 애 가르치면서 그랬던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우리 아내하고 저는요 막 고마워서, 그리고 가끔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입시생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도 결과적으로는 고3 지나고 나서 재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재수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 시련 중에 시련도 아니죠. 이건 뭐 삼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큰 뭐 죄의식, 불효, 그것도 아니고, 창피해, 자존심 상해도 아니고, 부끄러워도 아니고, 다 그걸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했고, 예. 그렇다고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연달아 4년 입시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간 참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